80도 이상으로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아주 순식간에. 갑자기 배가 막 기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기울면서 위에서 사람 막 밀려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난간에서 이렇게 잡았더니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면서 치고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 밑으로 쏠려버렸어. 끝에서 끝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부딪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각도를 재봤었는데 45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5도 정도가 얼마 동안에 그렇게 기울어진 겁니까? 뭐 몇 초 사이였습니다. 몇 초요? 시골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확 기울어서요. 예. 낭떠러지 기울면 바다까지 풀어 내려져서요.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도 깨지고, 귀도 깨지고, 자판기도 쓸려가지고, 사람 딸리고, 다쳐가지고. 저 처음에 살짝 기울는 게 장난이죠. 파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파도 때문에. 쭉 기울길래 뭐야 하면서. 집도 다 떨어지고, 물건도 다 떨어지고 해서 부딪히고, 벽에 치이고. 제 옆에 있던 애는 통로에서 끝까지 쏠려와가지고 벽이 부서질 정도로 벽이 부서졌거든요. 부딪혀가지고. 아, 벽이 부서졌어요. 사람이 미끄러진다고 표현이 아니고 날아다닌다고 봐야 돼. 날아다녀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닌다고 봐야 돼. 날아다녀 막 여기저기 막. 세월호는 쾅하는 굉음과 함께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꽝 소리가 난 뒤 여객선이 급하게 기울었다고들 하는데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월호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침몰한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던 유호실 씨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배가 기울었고 땅을 때부터 자꾸 늘어져 있었어요. 이미 이쯤에 배가 이렇게 쓰면 이미 자초가 이렇게 된 상태예요. 쿵 하자마자. 그렇죠.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배가 쏠렸어요.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배가 아예 침몰된 거예요. 해경은 이 굉음이 세월호 선체가 암초와 부딪히면서 난 소리로 추정했습니다. 배가 미쳐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 그대로 암초를 타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해경과 선사 측에선 세월호는 정상 항로를 지났으며 따라서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꽝하는 굉음 역시 배 안의 차량과 컨테이너가 쏠려 부딪힐 때 날 수 있는 소리일 거란 분석입니다. 차가 먹지 않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조타수를 한 경험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검찰 조사 받을 때도 내가 말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 배의 날개 부분에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개라고 얘기하면 스타빌라이저 예. 얘기하는 겁니까? 예. 상식적으로 봐서 멀쩡히 가던 배가 갑자기 그렇게 좌초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쓰러질 리는 없고, 뭔가에 부딪힌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요. 배가 침몰하던 당시 한 학생이 형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학생은 배가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쩌라고 혼선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충돌을 왔더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른 선박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충돌했어요. 충돌로 하긴 했어요.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의 계산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승공이란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이 참사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사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인 오전 8시 49분 기울기는 30도, 침수는 1층 화물칸과 선미 램프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러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를 인양한 뒤 찾아낸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참사 당일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종합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고 순간 세월호의 기울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선박 내부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적과 고박 불량, 조타 과실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던 검찰. 참사 당시의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면서 새로운 침몰 원인과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량들이 실려있던 세월호 2층 화물칸입니다. 오전 8시 49분 23초. 작은 충격음이 잇따라 들립니다. 이때 블랙박스 화면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지만 충격음은 더욱 커집니다. 20초 가까이 이렇게 소리만 이어지다가 8시 49분 40초가 돼서야 차량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사고 초기 배 안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지만 선체조사위원회도 소리의 정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8월)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 보고서입니다. 보건성 불량과 조타 실수, 화물 쏠림 등을 사고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달 간격으로 잇따라 나온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선체 인양도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너무 빨리 침몰 원인을 규정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체조사위 일부 위원들도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워지고 나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바로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좀 기가 막혔던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직립할 때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그게? 네. 예, 직립할 때 기자회견 할 때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직립해서 딱 세워졌는데 그 순간에 선체에 외력의 흔적은 없다. 무슨 부딪힌 흔적은 없다. 네. 단정적으로 그 다음 선체조사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냥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자리에서 너무 놀래서. 그런데 결국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게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한계가 아니었는가 싶어요.